안녕하세요. 에뛰드를 공부하는 사람 중에 연습을 적게 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뭔가에 답답함을 느끼거나 잘 되지 않아서 이 영상을 찾으셨을 거라는 생각에 무엇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오늘 알려드릴 쇼팽 에뛰드 10의 8은 진지하게 피아노를 공부하는 사람 중에 안 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유명하고 콩쿨 입시 등에 많이 나오는 곡인데요.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 콩쿨 오디션에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죠. 저는 이 곡이 어려운 이유가 빠른 음표들을 쉼없이 칠 수 있는 지구력뿐만이 아니라 음악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곡이라서 아주 민감한 테크닉과 디테일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 10의 1 영상에서는 어떤 하나의 큰 원리로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곡은 처음부터 마디 하나하나를 다 짚고 가야 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섬세한 이야기들이 많은 곡이라서 레슨 영상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곡을 칠 때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에뛰드를 칠 때 갖게 되는 가장 큰 오해가 이거는 테크닉을 위한 기계적인 훈련곡, 손가락 연습이다라는 건데 이 접근이 정말 크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저 역시 늦게 알게 됐어요. 물론 에뛰드라는 게 굉장히 테크니컬한 고난이도 곡이지만 우리가 테크닉을 기르는 이유도 어떤 예술성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음악이 먼저고 테크닉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테크닉과 음악을 별개의 것으로 놓고 멍한 기계적인 연습만 주구장창하거나 나 일단 손가락부터 돌리고 음악은 나중에 넣을래 하는 그런 접근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곡을 통해서 그리고자 하는 본인만의 그림, 분위기,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모든 곡에서 당연히 그렇지만 에뛰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 곡을 들고 나가는 상황이 어때요? 콩쿠르든 뭐 입시든 연주든 뭔가 우리한테는 전투장이잖아요. 반드시 합격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잘 쳐야 되는 그래서 전투적인 마음으로 임하게 되는데 전투적인 마음에서는 음악도 전투적으로 나오겠죠. 그런 마음이 도움이 되는 곡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곡들은 그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세상을 보여줘야 하는 곡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예술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곡에서 제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 부제 햇빛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좀 해봤는데요. 물론 쇼팽이 햇빛이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 곡을 잘 이해한 해석이 담긴 부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햇빛 뭐 밝고 따뜻하겠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는 물결에 이렇게 햇살이 이렇게 비칠 때 있잖아요. 반짝반짝하면서 막 찬란하게 비치는 거. 그 상상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바다든 강물이든 이렇게 그 위에 비치는 아주 투명한 햇살. 거기에 어떠한 무거움이라도 있나요? 네. 근데 무겁지는 않지만 또 가볍게 흩어져 버리는 것도 아니죠. 굉장히 충만하고 반짝이는 그 에너지, 그 반짝이는 생동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곡에서. 그래서 그 반짝이는 느낌을 오른손 16분 음표를 그 표현을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되든 안 되든. 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이렇게 보다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리고 쳐볼게요. 네, 그래서 악보 보면은 랄랄랄라 하고 액센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려오기보다는 이 액센트가 그 생동감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작업이 가능하다? 그럼 이미 이 곡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적극적으로 상상력을 이용하세요. 네, 그리고 다음은 팔 아픈 분들. 네, 되게 많죠. 이 곡을 치면서 팔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소리를 풀어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리를 풀다의 반대는 소리를 잡다겠죠. 지금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제가 소리를 풀어내고 있죠.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유난히 피아노에서는 소리를 잡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가수들도 정말 잘하는 분들 보면 진짜 정말 온몸에 손끝까지 힘이 다 빠져 있다는 거를 발견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피아노도 똑같아요. 펑션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맥없이 힘이 빠진다는 게 아니라 아주 원활하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한 편안한 상태로 음을 눌러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네, 계속해서 감각을 찾으셔야 돼요. 말할 때 자연스럽게 소리가 풀려나가는 것처럼 손끝에 무게가 풀려나가야 되는데 곡이 섬세하고 어렵고 음의 컨트롤이 필요할 때마다 뭐 팔, 어깨, 팔뚝, 손목, 손등, 손끝 등등에 힘을 줘서 컨트롤을 하려는 거는 거의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능을 이겨내고 어려울수록 더 힘을 빼고 소리는 풀어내서 손끝의 무게에 내맡기는 거. 그거를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손 내려올 때 여기까지는 그냥 왔다 해도 여기서부터 좀 음이 바뀌고 검은 건반이 나오고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데 여기부터는 아마도 손목이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음악이 빰빰빰빰빰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잡는 거 없이 계속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소리가 풀려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여기도 방향도 바뀌고 이제 컨트롤이 필요한 구간인데 그거를 손끝으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 손끝에서 컨트롤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거를 다른 곳에 힘을 줘서 이렇게 꽉 잡아서 컨트롤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되게 간단하게 들리지만 너무 어렵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두 페이지가 끝나고 D 마이너가 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메노 포르테가 되고 소리가 작아지고 컬러도 바뀌니까 거기서 그냥 여기서도 계속 네, 무게가 가벼워지고 손끝이 예민해짐으로써 컬러와 볼륨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일단 이제 어깨든 아마도 어깨일 것 같아요. 어깨를 꽉 잡고 이제 작아잡고 네, 그렇게 저도 쳤던 것 같아요. 학생 때는. 근데 그러면 이제 팔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몸이. 더 계속 어깨에 풀려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손끝이 예민해야 되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쉬운 곳에서는 그런 현상이 덜 일어나다가 예를 들면은 그 이제 D 마이너 내려오다가 여기 여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음악이 빰바람바람 그 음악이 점점 이렇게 확 팽창되고 있어서 무게도 더 받아야 되고 손가락도 당연히 풀려 있고 다 편안해야 이 음악을 지나 이 뒤에 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게 자유롭게 가능한데 여기서 이미 팍 잡아버리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무게를 갖고 있으면 이미 여기서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뒷부분은 그냥 막 꽝꽝꽝 내려쳐서 뭉개버리거나 아니면 되게 시끄럽게 막 너무 힘들게 노가다처럼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울수록 여기도 여기 어렵죠. 포지션 자체가 어려워서 당연히 어떻게 치고 싶냐면 여기를 더 풀어야 풀어야 되는데 잡고 싶어요. 틀릴까봐.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꽉 힘줘서 안 틀려야지 하면 그래서 여기를 그냥 꽉 힘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소심하게.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때려치라는 게 아니라 소리가 더 풀어져야 되는 거. 같이 그래야 왼손의 그 크레센도도 오른손이 잡아줄 수가 있죠. 네. 근데 여기가 반대로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라져버리게. 그러면 안 돼요. 그 방금은 이렇게 소리가 커질 때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잡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렸다면 또 이제 작아져야 하는 때도 그때도 소리를 풀어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여기 팔을 잡아서 작아져야지 예쁘게 쳐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 여기 맨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네, 여기를 계속 이제 저도 쉽지가 않은데 네, 이거를 무게를 풀어내면서 손끝으로 컨트롤을 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손가락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하려 하면 네, 나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고 그리고 세 번째도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음악의 쉐입을 만들잖아요. 뭐 프레이징부터 어디를 강조하고 뭐 그런 거. 근데 이렇게 오른손이 막 바쁘고 할 게 많으니까 오른손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면서 오른손이 리드를 하고 알아요. 왼손 알아요. 여기에 멜로디가 있다는 거를 주 멜로디가 왼손에 있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른손이 음악을 이끌어가고 왼손은 거의 질질 끌려가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플레잉 자체가 까다로우니까 손가락이 가는 대로 음악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 반대죠. 음악이 가는 대로 손가락이 따라가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음악적 쉐입에 대한 아이디어를, 음악적 쉐입을 정말로 단단하게 잡아줘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도 네, 이게 멜로디인데 이걸 알고는 있는데 오른손에 너무 압도돼서 오른손이 뜻하지 않게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 근데 오른손은 물론 오른손에도 멜로디가 있죠. 흐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오른손과 왼손에 이렇게 교차적인 그 멜로디가 뭔지가 정말 정확하게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그 외에 효과적인 음들 그런 차이들 그게 굉장히 감각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곡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쇼팽 에뛰드 10의 8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살펴봤는데요. 피아노 레슨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작업이잖아요. 그런 일을 이렇게 일반적인 성격의 콘텐츠로 만드는 게 아직 저한테 쉽지가 않은데 영상을 보시고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또 설명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그럼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